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안가에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본인의 핸드폰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핸드폰 교체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런 관련돼서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피의자는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데요. 헌법 소화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동기도 동기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총장 직무정지 됐을 때 검찰총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고 네. 그다음에 장모 변호했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사법연수원 동기죠. 23 동기입니다. 예. 후배가 늦게 됐어요. 예, 서울대 또 79학번 동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안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국조특위를 하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이완규하고 김주현은 전날 이상민한테 전화를 받아서 당일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는 좀 달라요. 법무부 장관. 네,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다. 계획돼 있었던 저녁 모임이었다. 그리고 김주현이가 보좌관을 통해서 안가를 예약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확인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아폰과 관련돼서 휴대폰 교체한 거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만 교체를 안 하고 나머지 셋은 전부 교체 안가 회동 이후에 교체를 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내란과 관련된 거라고 내란 혐의가 있다고 있다고 봐야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 이 사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 이게 공모하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한 건데 너무나 부적격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덕수가 얘기한 것 중 이 2명을 임명한 거는 윤석열의 앞으로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라든지 네. 위헌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를 또 헌재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 핸들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갖고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측근이고 뭐 아파트 같은 개인 변호사를 지금 헌법재판관에 쓰려고 했던 모습이 한덕수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죠. 그렇게 보면 알겠죠. 누가 한덕수라고 봐요. 이걸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관제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덕수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덕수가 몇 달 전에 그 예민한 상황 이런 고도의 정치적 이런 것에서 판단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뭐 한덕수 그 총리가 말을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강수를 뒀다 그렇게 강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저 이완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게 이완규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격자이니까 더 나아갈 필요도 없지만 인격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검사와의 대화 때 보면 선민의식에 가득 찬 검찰주의자입니다. 이게 사실 그 검사와의 대화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얘기할 때 그때 앞에 앉았던 젊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갖다 검찰총장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그 지배나 뭐 검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 외국 그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일단 뭐 어떤 인성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님하고 질의하던 영상들이 답변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가에 집합해라. 만나자. 누가 연락이 왔어요? 이상민 장관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질문. 되게 뿌듯하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 윤석열이 만날 거를 예상했는지 그 질문이죠. 그 답변을 네. 하기 싫어서 요래조래 피하는 모습이었고. 원래 만날
이 대통령이 소집한 거 그렇죠. 같아요. 안 간대요. 예. 안 간대. 자기 그래서- 집도 아니고 막 예. 갑니까? 그거를 누가 보좌관이 아니, 예약을 말도 안 하면 되는 그래서 그러면.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답변을 했어요. 자기가 7분의 대통령을 모셨고 네. 7분의 그 앞에 거를 들으면 이 질의가 이해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빠진 안가 모임이 본 적이 있냐? 없다. 없지. 쪽은 당연히. 예, 그걸 하고 이제 이완규한테 이제 질의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예상 못했다. 예. 경험 다음 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그 말투 답변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불손해 보여요. 아니, 김용현이 옛날에 네, 계엄 전에 했던 행동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저- 답하면 안 되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늙은 한동훈의 답변 태도예요. 그렇게 난군요. 예, 네. 한동훈이 나이가 먹으면 네. 저런 답변 태도를 하겠죠. 비슷비슷하네요. 학교나 예. 뭐 아까 우리 저 출신이나. 김병기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선민 의식에 찌들어 있고요. 아, 정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재청권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그때 당시에 했을 정도로 네. 이게 검사 제일주의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이 나한테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법제처장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가 우리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건방지게 답한다는 게 자 그 자리에 4명이 갔습니다. 4인방. 네. 뭐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수석. 예. 그 4명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보면요. 예. 이번 계엄 실패와 관련돼서 가장 저는 개입 정도가 높다고 봐요. 단순히 이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내란의 수괴와 행동대원인 군과 경찰 그렇죠. 들만 잡혀 있잖아요. 네. 기획자들이 없어요. 이거 법률 검토하고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안 이안 그렇죠. 대응 방안 다 만들어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럼 법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리고 다 이제 검사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실패했다. 그럼 우린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 그렇겠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뭔가 네. 대통령이 오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안가에 모일 정도면 아니 법률적으로 가장 핵심 4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안가에서 모임 같은 걸 안 한대요. 네. 김주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민정수석한테. 아, 사람들 만날 때 안가에서 모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 있는 만남이지. 그 안가에서 안 만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안가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쓰는 보안 목표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 다음 아닙니까? 항상 거기를 갖다가 안전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경호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안가에 대해서는 그걸 빈 방으로 놔두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그럼요. 거기를 아무나 쓴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그 보안 누설 보안 위해 행위인데. 위치가 어딘지 알려지는 것만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진석이 중간에 안 저 질의응답 과정에 끼어들었어요. 비서실장이요? 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끼어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께서 저한테 안가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인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이렇게 운영하나? 그 황당 그 자체였어요. 대통령 무슨 권한으로 또 그거를 저기 비서실장 네 맘대로 써라고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예. 안가에 그래서 대한 제가- 그 통제 조치를 경호실에서 할 걸요. 네, 경호실에서 할 합니다. 거고. 예. 그래갖고 이게 제가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 방향이 정진석이 갑자기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맞아요. 기억나요. 제3자가 끼어들더라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자, 저희가 이렇게 된 이상 원래 지명했던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금 이제 후임으로 기습 지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하고 국회가 3명을 지명하는데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후임도 대통령의 몫이고 헌법이 정해진 대로 하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6월 3일 당선되는 사람이 임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지금 넘겨짚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거. 근데 본인이 원래 했던 얘기랑 또 달라서 원래 했던 대국민 담화 얘기를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아니 불과 3달 전만 해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이거 기습 지명한 거 이거 배후에 좀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당연히 나올 그래서 그 건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관저 보십니까? 정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선거가 2달 남으면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이 두 달 후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인사 자제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사들을 갖다가 많이 자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권한대행은 임명직이거든요. 선출직이 아니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가 전공인데 네. 국가정보원이나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상급 이상은 이제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상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갖다가 자제를 합니다. 기간이 정권 교체기가 되면 그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거든요, 다. 근데 하물며 이게 헌법재판관이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에 가는 거는 설사 본인한테 권한이 있더라도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갖다 그 와중에 대통령 지금 현직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랑 가장 친한 사람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문제가 된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아니, 이게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잖아요. 인사를 담당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한덕수가 학위를 맘먹었다고 치고 네. 근데 이 사람 업무 복귀한 지 한 4나흘도 안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아마 인사검증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예전에 국정원이 많이 했을 거고 이게 거기까지 가서 인사검증을 거쳐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임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치고 한덕수가 그 주어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이완규를 인사검증을 해서 갖다 지명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자체도 가능하지 않지만 이완규라는 분은 인사검증 할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아요. 옛날 같으면 그러면 서류가 오기도 전에 돌려보낼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를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치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친구를 갖다가 임명한다고 그러면 이게 구설에 오르는 건데 그렇죠.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본인의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 친구가 제가 내란수기.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본인이 너무나 잘하는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 이하에 대한 걸 왜 이게 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법이라는 데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걸 갖다 법에다 담아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그게 있는 거거든요. 2017년입니다. 박근혜 때 황교안 대행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네, 황교안 대행은 안 했습니다, 임명을. 내가 어떻게 권한 대행이 돼 할 수 있냐 그랬고 게다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6월 3일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된 사람은 이 상태가 되면 아무도 임명하지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대충 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굳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느냐.